내년 4월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는데 선거구는 여전히 깜깜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기준 주민 1인당 예산액이 강원도 내에서 원주시가 43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횡성사랑카드가 출시 3년 만에 77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등록 가맹점도 2,100개가 넘어서면서 지역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강원특별법 보완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자치도가 특별법에 추가할 입법 과제를 확정짓고 3차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제주 내 국제학교는 총 4곳,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원자치도가 국제학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 137개 조항이 84개로 축소되면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특례는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개정 당시 빠진 특례를 추가하는 등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3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토론을 거쳐서 그중에 7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특례를 제안받아 댐 주변 지역 지원,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입법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비롯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도의회 전문 인력 확대 등 지난 개정에서 포함되지 못한 조항도 다시 담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특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제시해 협의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법안의 신속한 발의보다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조정을 통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계부처의 협의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일단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강원특별법 개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선 후에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1, 2차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다. 강원자치도는 13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3차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입법 과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습니다. 출마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앞다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나 홍보물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이번 선거부터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어깨띠를 두르는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도 25명 미만일 경우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지만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아 일부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위가 단독 분구를 제한한 춘천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
당장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단독 분구가 될지 혹은 현재 선거구처럼 될지 혹은 또 다른 조정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무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뇌가 뛰어야 할 운동장이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있지 않으니까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또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서막을 올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출마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올해 기준 주민 1인당 예산액이 강원도 내에서 원주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 올해 주민 1인당 예산액은 439만 원으로 춘천의 558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도내에서 주민 1인당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양구군 1,95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원주시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구군이 41명으로 가장 적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사랑카드가 출시 3년 만에 77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8,000개의 카드가 발급됐으며 등록 가맹점도 2,100개를 돌파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사랑카드의 사용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학력 인구가 줄면서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에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네,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디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의 위기를 맞은 건 지방의 대학들뿐만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식은 HCN 이완종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설명회가 12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영동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에 앞서 특례 조항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차 개정 입법과제에는 강원도 제2청사 설립 등에 따른 자치 조직권 및 인사운영 자율성과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운영 등이 담겼습니다. 또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인프라 개선, 각종 규제 개선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례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영서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인제군이 2024년 본 예산을 5,905억 원으로 편성해 인제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인제군 예산안은 올해보다 4.8% 감소한 규모입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 교부세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의 확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은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해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도 도 전역 확산을 목표로 플랫폼 참여를 집중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시그룹 내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 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원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와 자전거 및 이륜차, 도로 환경 등 3개의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행자와 교통약자, 운전자 등 3개의 영역에서는 B등급으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